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일단 왜 일반 계좌에 이걸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안 하시더라도 ISA 계좌, 자산관리 종합계좌로 이걸 운용하신다면 일단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세금이나 각종 비용들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과 채권도 참 좋은 자산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둘 다 위험 자산이거든요. 채권 시장,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되게 커요. 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연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저희 오늘은 자산 배분 혹은 대체 자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자산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빠지는 자산 말고 플러스를 보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사연을 보고 가슴이 막 답답한데요. 어떻게 이런 사연을 또 가져오셨습니까? 저도 그 정리된 거 저장해 놓고 간혹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저도 블로그에도 좀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연을 아직 못 봤는데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코로나 이후 투자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손실나는 건 두렵다고 했더니 이제 금융사 직원이 안전적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나눠 분산 투자해야 된다며 주식과 채권 펀드 두 가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100만 원을 벌써 3년째 3,600이나 저축을 했는데 20%가 넘게 이제 2021년에 시작하신 거죠. 예, 그 2021년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넘을 때 시작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투자를 했음에도 계속 빠지니까 뭐 이게 적립투자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적립투자의 효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빠지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직원이 팔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해서 납입했지만 손해난 부분은 다행히 그래도 그렇죠. 원금을 불입을 하니까 손실은 많이 하지만 예금한 것만 못하다. 그때 이제 예금 금리가 높았으니까요. 이대로 적립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주식과 채권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죄송하네요. 이런 사연을 받으면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 1,812만 원 돼 계시고 채권형 펀드 1,955만 원. 그러니까 3,600만 원 넘는데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보니까 참 처참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진단 결과 보면 납입원금 3,600인데 평가 금액이 3,767만 원이니까 총 수익이 3년 적립 투자하신 게 4% 수익이면 정말 속상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무슨 인덱스 펀드 하나랑 장기 우량증권 했는데 채권도 수익이 정말 너무 부실하고 주식은 뭐 원금이네요. 그냥 원금에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수익성을 한번 보면 아까 지금 누적한 적립 투자의 누적 수익률을 계산해 놨는데 1.11% 굉장히 안 좋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테스트 결과니까 굉장히 이제 수익은 낮은 거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한 6% 나오니까 안 좋은데 이제 수익 일관성은 좋죠. 왜냐하면 아무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저수익이니까. 그리고 안정성은 이제 투자하자마자 그때 엄청 폭락했던 시기를 맞아서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만 뭐 상당히 좀 시장의 이제 위험이 얼마나 크냐, 투자의 위험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측정한 그런 결과인데 일단 이 둘은 전부 저희 프리즘에서 개발한 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펀드들 이름만 넣으면 자동으로 백테스트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한국 주식 박살나면서 더 수익도 안 좋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일단 두 가지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왜 일반 계좌에 이걸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고객님이 적립 투자를 하시고 1년에 1,200만 원 정도 넣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꼭 그 개인연금이나 IRP는 나중에 해지할 때 리스크가 있으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안 하시더라도 ISA 계좌, 자산관리 종합계좌로 이걸 운용하신다면 일단 굉장히 그 수익
또 뭐 수익이겠지만 세금이나 각종 비용들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이익이 날 때까지는 면세니까. 물론 이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이익이 나도 면세인, 그래서 절세계좌를 일단 활용하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과 채권도 참 좋은 자산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둘 다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권이 안전자산 아니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위험한 로컬 커런시, 그러니까 변방의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채권시장,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되게 커요. 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4분법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전략이고요. 지난 23년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여러분 무려 8.88% 나오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3,600을 갖고 계시니까 한 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 원은 코스피 200 TR을 사시는 겁니다. 뭐 인덱스 펀드라는 점에서 아까 했던 펀드랑 똑같습니다만 TR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받은 걸 재투자해 주니까. 그래서 코스피 200 TR을 800만 원 사고요. 또 800만 원은 뭘 사냐면 KRX 금현물 ETF를 추천합니다. 이 금현물 ETF가 뭐냐면요, 금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최근에 금값이 뭐 전쟁 터지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 주식 채권이 다 박살나던 2022년에 거의 유일하게 오른 자산이 금이었습니다. 금을 좀 투자를 하시고 또 800만 원은 S&P 500 TR 미국 주식도 좀 하셔야죠. 왜 우리 한국 주식만 합니까?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국 주식만 투자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800만 원은 SOFR.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 환산 ETF. 즉 전체 자산에서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해서 미국 주식과 그리고 미국의 외화예금을, 그리고 또 4분의 1은 금, 4분의 1은 한국 주식.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죠.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라는 점은 이전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 왔었던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 8.88%. 너무 좋죠. 그러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애국하고 싶다면 달러를 갖고 있어라. 그래서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어려울 때 달러를 좀 팔아서 한국에 투자하면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이 왜 한국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체 자산인 금에 제발 좀 투자하시고, 금은 전쟁 날 때 좋다. 그리고 달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좋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한국 경제 좋을 때 좋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느 쪽이 움직이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야면 굉장히 성과도 개선시키면서 마음도 편한. 왜냐하면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 와도 마이너스 15%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뭐 마이너스 10%도 안 나더라고요. 이런 좋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산 진단 결과에서 이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냐면 미국의 달러 자산이다 라는 상관계수표가 나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의 달러 자산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OFR, SOFR. 이게 뭐냐면 미국 달러 예금 ETF입니다. 이런 데다 투자를 하시면 정말 수익률도 좋아지고 여건도 개선되지 않을까. 상관관계가 뭐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1,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자산들을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중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크죠. 이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에 미국 달러 자산을 포함시키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지고 위험은 낮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투자 4분법에 달러 자산이 얼마였죠? 50%. 근데 그렇게 편입하는 이유들이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넣었죠. 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관계수가 0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정쩡한 자산이다. 한국 자산과 달러 자산 사이에 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또 미국 달러도 안 좋을 때가 있고 한국 주식도 안 좋고 다 안 좋을 때 금은 또 반대로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걸 뜻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산 진단 결과의 상관계수, 상관관계 분석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폭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이나 채권하고 제일 마이너스 폭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미국 달러 자산이다. 그래서 소플 그리고 또 S&P 500 같은 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관계 분석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비중이 되게 다른데 그렇다면은 좀 동일한 비율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50%나 달러를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더 좋은 자산이니까. 왜냐면 우리 현재 포트폴리오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크다면 이건 적극 추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에 대한 추천도 다 해드립니다만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략 소개하는 날이니까 투자 4분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국내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으로 투자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翁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시기에서의 투자 비율 혹은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국내 시장 비중을 줄였던 분들은 이제 늘려도 되는 타이밍인데 원래 국내 주식 시장 비중이 컸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떡하겠어요. 고통을 참고 버티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동안 국내 주식에만 올인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 라면서 이제 비율을 해외 주식 비율을 좀 늘려나가는 건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투자 4분법이 되게 좋은 전략인 게 한국 주식을 뭐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 주식은 한 4분의 1, 미국 주식 4분의 1, 금 4분의 1, 예금 4분의 1. 굉장히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인데 수익률은 또 굉장히 좋다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all or nothing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우신데 대안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참 그 국내 원화 자산에만 포트폴리오를 치중하면 사연의 고객님 같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참 힘들죠. 전쟁 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폭락하고 전쟁 나서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채권 가격도 폭락하고 그럴 때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쟁 날 때 좋은 자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이다. 왜? 전쟁 날 때 부자들이 일단 금붙이부터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